안녕하십니까. 소띠 신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해년 운세를 바라봤을 때 먼저 일간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운을 보는 방법 중에는 띠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띠한테는 기해년부터 이어지는 경자년, 신축년, 이게 지금 2019년이고 20년, 21년 이렇게 세 개의 해가 여기서 영마와에서 화계로 이어지는 삼재에 해당된다. 삼재. 그래서 삼재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내가 하는 일에서 또는 직업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기다. 적극적인 변화를 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하던 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변화라. 주거를 이사하든 직장을 옮기든 직업을 바꾸든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것을 쭉 그대로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수익성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바꿔라, 이런 것을 삼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재의 시작인 역마살에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이동수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 주거가 안정돼 있고 직업이 안정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 이동수를 좀 여행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한 여행이 아니라 갑자기 동창회에서 가게 됐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보내주게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동네 계에서 뭐 가게 되거나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여행이 아닌 급작스럽게 의도와 관계없이 치고 들어오는 여행입니다. 내 일정을. 근데 이러한 여행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셨을 때 만약에 역마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들은 몸에서 나는 병이죠. 병.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들, 그런 정도의 중병이 올 수 있는 시기 또한 역마의 운인데, 이렇게 여행을 함으로써 내 심신이 좀 고달퍼짐으로써 이렇게 병증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갑자기 어떤 여행할 일이 있으면 내가 몸은 안 아프겠구나, 이 여행 갔다 오면 내가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신일간한테는, 소띠의 신일간한테 어떤 애정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관계는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지요. 자, 남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이라는 일간이 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어떤 그 상관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남자는요, 상관 기운이 강할 때 여자한테 잘해줍니다. 잘해준다. 물론 모든 상관 기운이 그렇지만 특히 이 해 중에는 해라는 글자의 지장간을 보면 무자, 갑자, 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특히 요 글자가 이 해에서는 그 장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생을 한다는 게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장생은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잘해주는 기운은 여기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일간한테 이 갑이라는 글자 자체는 어떤 이성한테 잘 해주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런 기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남자 신일간이라면 내년이 어떤 애정적인 측면에서 풍부한 감성과 더불어 내 정성으로 이성한테 잘해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솔로였던 분이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면 그 여성분한테
내가 평소보다 훨씬 더 잘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애정 쪽에서 바라볼 때 남자의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또 여성의 측면했을 때 이 기운 자체는 상관성으로 쓰입니다. 여자한테 상관성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기준 자체가, 이성을 상대하는 기준 자체가 매우 까다롭게 된다. 소위 눈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성을 만날 때 내가 평소라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일들이 이 내년에는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평소라면 인정하고 사람만 좋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내년에 오면 사람만 좋아서는 어떻게 살지? 경제적 여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경제적 여력도 있고 직장도 탄탄하고 성격도 좋은데 외모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니까 웬만한 남성들이 와서 대시를 한다 하더라도 눈에 안 차게 되는 거죠. 또한 기존에 어떤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자기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다른 이성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남자가 웬만큼 잘해줘도 만족이 안 되고 자꾸 불평이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한테는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물론 이렇게 상관운에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정제 기운에 의해서 이때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그 남자한테 상당히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성분한테는 내년에는 길이 넓게 열린 게 아니라 아주 좁은 외길, 그래서 그 길로만 잘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이성은 더더욱 좋을 수 있다. 매우 까다로운 심사나 자기 기준을 통과해서 오는 남자라면 그 남자의 덕을 상당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를 보는 눈이 까다로워지니 기회가 그리 많아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은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직장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취업 준비에 대해서는 취업운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조직을 상대로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 쪽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되게 힘들고 내가 힘들고 내 몸이 지치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인한테 그냥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매장을 가져놓고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조직을 상대로 할 때는 조직과 연관된 계약 문제가 내년에는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해지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데 해지나 이 변경되는 방향은 사업의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을 고객으로 해서 제조업을 하거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 나쁘진 않겠지만, 내가 조직에다가 납품을 하고 또 용역을 제공하고 어떤 계약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계약에 의한 행위가 내 수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내년을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어떤 큰 조직과의 계약 문제가 나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런 쪽에서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조직을 상대로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이 영역을 좀 확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방향 전환을 필요합니다.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재의 시작 연도에 내 주요 아이템과 타겟 고객 이거를 바꿔줌으로써 그 고객에 맞는 아이템을 바꾸고 매장을 바꾸고 내 조직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해가 바로 내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자기의 사주와 대운에 맞도록 바꾸면 우리는 이 삼재를 길삼재나 곡삼재나 얘기를 하면서 올해 바꾼 것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발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사주랑 전혀 엉뚱한 걸 해버릴 때는요 정말 삼재라고 하는 이 불행한 기운의 그 흉함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도 문제가 돼요. 또 문제가 되고 자기 명의나 자기 사주와 맞지 않는 걸 해도 그쪽으로 바꿔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 명예에 맞는 거, 자기 대운에 맞는 것으로 바꿔야 이 삼재의 시간을 길삼재다, 복삼재다 이렇게 해서 삼재가 진행을 하니까 나는 되게 좋아졌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현명한 판단과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리실 시기가 내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내년에 직장 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직장도요, 가령 직급이 높은 사람과 아니면 낮은 사람이 있겠죠. 이 기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부장급 이상이냐, 부장급을 기준으로 해서 부장급 이상이냐, 부장급 이하라로 기본적인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부장급 이상이라고 했을 때 내년의 직장 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좀 어렵게 되고요. 또 직장 내에서의 안정화가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직장인이시라면 어떤 내가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인사 변경이 있었을 때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인사 변경으로 인해서 만약에 해외라든가 다른 지방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이면 다른 지방이나 서울로 이렇게 근무지의 변경이 없으신 분이라면 내년 한 해 직장의 안정성은 매우 떨어지겠다. 그래서 직장 불안은 굉장히 염려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소띠 신일간에 해당하는 운입니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라면 조금 스트레스는 받고 하지만 자기한테 새로운 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해가면서 내가 그동안 영업을 했다면 어떤 관리 쪽으로 빠지거나 관리 쪽에 있었다면 생산 쪽으로 빠지거나 생산이 있었다면 기획 쪽으로 빠지거나 하면서 어떤 보직의 변경과 더불어서 내 근무 위치의 변경, 아니면 연구소와 공장과 본사가 서로 같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연구소로 발령 나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공장으로 발령 나거나 공장에서 연구소나 본사로 발령 나고 이렇게 변경된 모습이 있을 때 나한테 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운이 좋게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취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운에서 가령
직장이 이런 경우도 대기업이라든가 어떤 규모 큰 공기관, 또 정부 투자기관, 이런 쪽으로 외형적으로 굉장히 외형적으로 굉장히 큰 이런 쪽과는 인연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년에 취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요, 이런 쪽보다는 수출입 관련 또는 무역이 수출입이 되겠죠. 아니면 제조 이런 쪽 관련해서 중소기업 쪽에다가 문을 두드리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재취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이런 분야의 쪽으로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년에 그러니까 나는 취업에 관심 없고 창업을 할 거야 라고 마음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이 좀 불안정해서 어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같은 걸 하면서, 아니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실 분이라면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서 창업의 아이템과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기,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경기가 최악의 경기라고 예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짜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작년, 재작년, 아니면 3년 전, 4년 전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호황기, 그러니까 우리 크게 호황도 아니었지만 세계적으로 위기가 없고 금융이 안정되고 했을 때, 그때 잘 되는 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대신에 불황기에 잘 되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미리 조사하셔서 그쪽 분야의 창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내년에 소띠 신일간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창업의 지혜가 됩니다. 자, 시험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운은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3년에서 5년 정도의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고시성 시험이나 어떤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내가 대신에 어떤 1년 미만 정도의 어떤 집중도를 갖고 달성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나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한 시험이라면 이거는 매우 좋습니다. 일에 대한 집중도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할 때는 매우 불리한 시기가 신일간한테 내년부터 시작되는 운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 분이라면 또한 그동안 만약에 한 4년이나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방된 분이 다시 도전하실 경우에는 내년에는 과거와 달리 상황이 변하면서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환경이 불리하게 바뀐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공부만 했고 도서관에만 있거나 어떤 고시원에 있던 시간들의 대부분 아니면 상당 부분, 적어도 3분의 1 이상의 시간이나 반 이상의 시간들은 제가 이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공부량 자체가 반 정도밖에 채워질 수가 없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유념하셔서 어떤 개인의 계획을 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은 아까 취업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입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냐, 큰 기관이나 큰 회사, 그 정부기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사업 아이템의 변화와 그 불황기에 대응한 그 환경 조성, 또 고정비의 감소, 이런 부분을 통하면 내년이 그리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내년을 기회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로 큰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있는 그런 사업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계약은 나쁘게 변경되거나 계약을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내년부터 아이템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